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목차에 보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이해가 있고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계획, 사회복지 프로그램 설계, 프로그램 개발 과정, 비대면 사회복지 프로그램, 이렇게 5개의 공부할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계획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50분 정도 수업을 하고 강의는 한 40분 정도 하고요. 나머지 이제 10분 정도는 자료를 올려드리겠어요. 우리 사회복지는 어디까지나 조직의 안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와 봉사와는 좀 틀리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조직이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사가 필드에서 그 조직의 목표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짜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강의를 제가 이제 순수 중요한 그 자료를 제작을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있고 아니면은 거의 내용이 있는 건데 추가로 자료가 포함이 됐어요.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 관련된 제나 기관의 위탁이 받은 시설이 평가를 받게 되면서 책무성을 입증하도록 제도화하여 사회복지 관련 조직의 투명성과 전문성, 효과성의 강화 노력에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대부분 외부의 자원 제공자, 정부나 후원자 등 클라이언트에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한 비용을 의존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전문적인 이러한 외부 자원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프로그램 효과성과 더불어 가시화해야 할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는 어떻게 보면 민간 사회복지라고 하더라도 꼭 정부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원을 절대 계획 없이 이렇게 무작정 비용을 이렇게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프로포절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잘 제작해서 그 정부 기관에 반영이 될 때 그 비용이 지원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없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죠. 사회복지 그 필드에서 아니면은 그 전달 체계에서 꼭 필요한 게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효율성과 효과성이 최대의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이렇게 다시 중요한 것을 발췌한 것이에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사례는 우리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필드에서 업무가 다양하죠. 아동 대상이 있고, 아동 대상에는 이제 방과 후 반 이런 할 경우 프로그램을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아동 심리 치료 또 프로그램이 있어. 저소득종 아동 급식 지원,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목표에 대응해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것이죠. 또 노인을 한번 볼게요. 노인은 노인 사회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또 치매 예방 프로그램,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복지사가 그 조직에서 그 업무를
주어졌을 때, 과업이 주어졌을 때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그런 그 하나의 그 하나의 그 주제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장애 대상은 장애인 직업 프로그램, 장애인 보조기 지원, 뭐 장애인 문화 여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지역사회 대상, 지역 주민의 프로그램, 마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환경개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계획은 사회복지 실천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 계획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욕구 사정의 욕구, 무엇이 클라이언트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 조직에서 이렇게 과업을 하는 것이 그 클라이언트에게 어느 한 것이 필요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것인가를 면밀히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정은 조사죠. 프로그램 대상 집단의 문제와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설문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상이 선정이 되면 면담도 해야 되죠. 또 지역사회 주변의 자원과 모든 상황에 대한 걸 조사도 해야 되겠죠. 또 이러한 그 절차가 있지만 그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뭐 지역 주민의 그 유지들을 한번 찾아본다든가, 이제 커뮤니티 지역에 할 때, 또 아니면은 거기 해당하는 전문가를 찾아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또 목표 설정이 참 중요해요. 그 사정은 조사라고 했어요. 사정된 욕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목표. 이때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측정 가능해야 돼요. 또 달성 가능해야 돼요. 관련성 있는, 또 시간이 이게 제한적이죠. 무한대하면 시간을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SMART 목표 설정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체적, 스페시피시 측정, 메사루비어 달성 기능, 아치노페릴리, 그 다음에 관련성, 리비트리, 시간정, 타임 바운드리, 이렇게 해가지고 앞자만 따서 S, M, ART의 목표 설정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설계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내용, 방법, 일정, 자원 등을 계획을 하는 것이죠. 이론적 근거와 실천 모델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계획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실행이에요. 계획된 프로그램 내용을 실제로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참여자 모집, 홍보, 지원 확보, 또 프로그램 진행 및 관련 등이 포함된다. 이런 것들을 염두를 해두고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는 업무를 수행하고 나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측정하면서 또 개선점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효과와 효율성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하는 단계입니다. 프로그램 목표 달성도, 참여자 만족도, 지원 활용도 등을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 욕구에 발자취를 새롭게 개발되고 개선되어야 되죠. 이 사회와 모종 문화와 사회복지의 편익성이 날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맞추어서 프로그램도 제작을 해야 되고, 계획을 해야 되고, 실행도 해야 되고, 평가의 전 과정에 걸쳐 이렇게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평가 전 과정에 걸쳐 대상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다양한 자원과 연계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를 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하신 모든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복지 증진 목표를 기획하고 우리가 대부분 공부하는 것이 케이스워크, 그룹워크, 패밀리워크, 커뮤니워크, 이게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가 접하는 그러한 업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여기 개입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유형과 목표를 가진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사회의 여러 문제 해결과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요 기준에 따라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상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문화, 가정 등 특정 대상의 집단 욕구에 맞춰 프로그램을 평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런 대상의 영역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능은 프로그램의 기능은 문제 해결 및 치료, 역량 강화 발달, 사회적 지지연대, 문화 여가, 소득 보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 치료에는 심리 상담도 있어요. 또 가족 치료도 있고 재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상담, 또 가족, 패밀리워크. 그래서 가족에 문제가 있으면 그 가족 상담을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조금 공부한 바가 있죠. 또 역량 강화는 어떻게 보면 역량 강화,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직업훈련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역량 강화. 그 다음에 사회적 지지 및 연대, 자조집단, 봉사활동 프로그램, 지역 사회조직화 프로그램 등, 문화 여가가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여가 선용 프로그램, 소득보장, 기초생활보장 또는 직업 알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역에는 영향 책무성이 있고 대상자 책무성이 있고 서비스 전달 책무성이 있고 효율성 책무성, 재정 책무성, 법정 책무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정의에 있어서는 영향 책무성은 프로그램 관리자가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또는 외부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영향에 대해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책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성에는 내부적인 문제, 그 조직의 문제, 또 조직에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인 문제 이런 걸 다 실천의 정당성이라고 뭐예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또 대상자 책무성이에요. 프로그램 관리자가 표적 집단, 표적 집단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필드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의 표적 집단이라고 해요. 꼭 필요한 집단, 수와 특성, 잠재적인 표적 집단 중 서비스를 받는 비율, 중도 탈락할 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관여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서비스 전달 책무성이에요. 계획된 프로그램을 숙련된 전문가에 의해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가,
아니 전문성이죠. 전문성. 효율성, 책무성. 다른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경쟁하는 자원의 비용에 비해 객관적으로 이익이나 효과성이 있는가를 입증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재정 책무요. 재정 보고서를 통해서 재정이 사용할 설명을 해야 할 책임. 투명해야 되죠. 법적 책임성. 공공이나 민간 모든 프로그램의 법률이나 기준에 준수해야 된다는 것. 이러한 책임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관련 질문이에요. 프로그램의 의도한 목적, 목표 달성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이에요. 이렇게 잘 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프로그램 지역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표적 집단으로 계획된 사람을 돕고 있는가? 서비스를 받지 말아야 하는 사람을 서비스를 받고 있는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기 계획된 내용을 제공되고 있는가? 적절한 양의 산출물이 제공되고 있는가? 다른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에 대해 비효율적인가? 다른 경영하는 자원에 비해 효율적인가? 예상 집행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가? 예산 집행을 투명하고 있는가? 법에 제공하는 기준에 준수하고 있는가? 고지된 동의를 실시하고 있는가? 비밀 보장 순수가 있는가? 이러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그 영역과 정의를 확실히 해야 된다.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관련 유사 용어들이에요. 용어. 우리가 그 모든 전문적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용어가 있고 실질적인 용어, 유사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프로그램 정책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이라는 그러한 용어도 있고 정책이라는 게 있고 또 프로그램 서비스에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나오고 서비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프로그램의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프로그램 사업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프로그램의 이제 정책에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목적을 달성을 위한 중요한 행동 계획과 원천, 상위 개념 또는 포괄적 성격, 프로그램의 선행 요건. 정책은 대개 상부 조직에서 그 조직의 업무를 목표를 설정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이에요. 그 다음에 서비스는 프로그램 활동의 중요 내용이에요. 어떻게 전달 체계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는가? 또 그 전달 체계가 제대로 이렇게 갖춰져 있는가? 효율성이 있는가? 효과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죠. 프로젝트 일정한 안정적인 구조. 또 보면은 한시적 단기적이 있고 실험적인 형태가 있고 사업은 프로그램의 합의로 상위 개념 이렇게 해서 표다시 12-2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레닝이죠. 프레닝. 이게 이제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 구체적인 행동을 실행함에 앞서 그에 대한 일련의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 목적이나 행동을 생각하는 특정한 방법을 계획이죠. 어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연속적인 의사결정이라는 의미가 있으나 계획에서 조틀진 결론, 의미, 결정된 행동 노선이라고 얘기하겠다. 그래서 여기 계획과 계획은 틀려요. 여러분들 이거 정확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만들 것인가, 무엇이 될 것인가, 왜 해야 하는가,
계획은 계획의 상위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할 것인가. 계획과 계획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혼돈하는 그러한 영역일 수도 있어요. 계획과 계획. 그래서 요건이 있어요. 창조적이어야 돼요. 계획은 현실성이고 논리성이 있어야 되고, 계획은 현실성, 논리성 이렇게 요건을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계획 과정이에요. 과정, 단계. 여기 보면 표다시 12-4는 이제 기획 과정에 대한 중요 학자들의 견해예요. 요코, 스칸디무로, 또 마실렴, 이렇게 이제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틀리다. 여러분들이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요건을 볼까요? 요건은 행동범위 설정, 문제 분석, 욕구 사정, 목적 및 효과적 목표, 우선순위 수립, 대안 확인, 대안 선택, 자원 요구 확인 및 결과 목표 정의, 집단 평가 이렇게 되어 있고, 스키너무러는 구체적 목표 설정, 관련 정보 수집 및 가용 자원 검토,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적 방법 모색, 대안의 실시 조건 및 기대 효과 평가, 최종안의 선택,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 이렇게 다 비슷비슷해요. 마리런에는 문제 분석 욕구, 또 적절한 개인 전략 선별, 목적과 목표 선정, 프로그램 설계, 경영 정보 체계 구축, 예산 수립,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이건 이제 김상곤 우리나라 사람이죠. 문제 욕구 확인, 분석, 목적과 목표 수립,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원 확보와 규모 확인, 최적의 개인 전략 실행 방법 결정, 프로그램 평가 계획 수립, 프로그램 완료 계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프로그램의 계획 과정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 표를 통해서 다시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처음에 파악해야 되죠. 다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설계도 해야 되고, 또 평가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 시행, 이런 거를 다 요건에 맞게 계획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프로그램 계획 과정이 보면 1, 2, 3, 4단계가 되어 있어요. 준비 단계, 계획 수립 단계, 프로그램 실행 단계, 평가 단계. 단계별 주요 과정이에요. 준비 단계에서는 문제 확인 및 문제 분석, 계획 수립, 단계별 목표 설정, 구체적 실현, 평가 지표, 방법, 평가 시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행 인력은 프로그램 기획자, 프로그램 실천가, 전문가, 이렇게 계획과 계획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의 개념적 모형이에요.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계획 설계,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평가,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개념적 모형, 그림으로 이렇게 이해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설계 구성 요소예요.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주체가 누구인가, who인가, 주체가 없는 그런 목표는 있을 수가 없죠. 대상자, whom, 서비스 이용자 또는 수행자, 참여자를 분명히 밝히는 것으로 수혜자가 누구인지,
참여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목표를 세워지는 대한 명확성. 하트, 무슨 활동을 내용을 기대할 것인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또는 공학 매체의 분명히 해야 한다. 평가 활동, 에브리먼트 섹터 억티비리, 어떻게 할 것인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장소, 휴업 프레스, 프로그램의 진행 시 필요한 시설 설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욕구 조사 및 분석 마친 후 실행 시기 내 기간에 얼마나 적용할 것인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 이렇게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 구성 요소의 체계적 방법이 첫째, 프로그램 무엇을 투자할 것인가. 둘째, 프로그램 실행을 통하여 전환할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행 과정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설계자와 실행자가 기대하는 결과, 프로그램 참여자가 기대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등 물음의 체계성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설계 구성 요소, 참가자, 실시 주체, 활동 내용, 실시 방법, 장비 및 도구, 실시 시간, 환경 및 장소, 프로그램 담당자 또는 제공자, 경비, 예산, 프로그램 평가 계획이 있어요. 참가자는 뭐예요? 그 조직에서 참가할 사람이 몇 명이고 누구 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돼야 되고, 주체, 이 프로그램의 주체가 어딘가를 확실히 명확히 정해져야 되죠. 활동 내용, 이 프로그램에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활동해서 어떻게 전달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구체적인. 또 전달 측의 실시 방법, 홍보, 이런 것들이죠. 또 장비라는 거 뭐예요? 이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이 프로그램에 비추어 업무를 수행할 때 거기에 요하는 홍보 자료라든가 또 장비, 도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염두해 둬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적절히 선택을 해야 되겠죠. 환경 및 장소,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장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프로그램 담당자 또는 제공자, 프로그램에 실시로 주최할 사람은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대개 하는데, 그 사회복지사 담당자를 누구를 할 것인가, 또는 클라이언트의 제공자는 해줘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또 경비, 예산, 나중에 또 프로그램 평가, 이런 것들을 꼭 설계에 맞게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평가 체계라는 체크리스트예요. 요구되는 문서죠. 이건 문서예요. 행정, 경영, 관리상의 기록과 직원 모임에서의 의사기록이 있고, 프로그램 평가 체계 기술이 있고, 기술서가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 평가 운영 보고서가 있고, 조직에 대한 소책자, 광고 등이 있어야 되고, 대상자, 구매자, 공헌자, 지지자 등을 포함하여 정부 및 지자체, 직원, 조직 내 다양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평가 결과 보고서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서류가 사회복지는 서류가 참 중요하죠. 서류를 갖춰서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피드백,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과정에 있어서의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문제 확인, 목표 설정, 프로그래밍,
또 프로그램 지원 확보 및 예산, 실행관리 평가, 문제 확인, 문제 욕구 사정, 문제가 무엇이며 어느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목표를 어떻게 줄 것인가, 문제 확인이죠.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목적과 성과성 목표 설정, 우선순위, 무엇을 어떻게 먼저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건 목표가 없는 조직이나 사회는 성공할 수가 없죠. 목표를 확실히 설정해서 어떻게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그 목표 설정 다음에 그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죠. 프로그래밍 진행을 얘기하는 거야. 개입 전략, 투입 및 산출 목표. 얼마만큼 투입해서 얼마만큼 그 성과를 봐서 산출할 결과가 있는가, 이걸 한번 계획해 봐야 된다는 거죠. 프로그램의 지원 확보, 지원 확보, 어떻게 지원을 받을 것인가, 또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 실행 관리, 프로그램 활용의 실행, 모니터링이 필요하죠. 평가, 성과 지표 측정, 효과성, 효율성 확인. 여기 문제 및 욕구 분석이에요. 프로그램이 지향해야 할 사회적 조건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 문제 확인을 위해 사회 문제 분석, 욕구 사정, SWOT 분석 등 활용, 목표, 목적, 프로그램 성취하려는 바, 목표는 서브젝트, 오브젝트, 목적을 보다 구체적인 것으로 성취 가능하고 측정할 수 있는가. 영향 목표, 임파먼트, 오브젝트, 목적 성취, 관련된 결과,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는 것. 또 여기 프로그램 설계가 있어요. 프로그램 계획을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무엇을 투입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그 결과 어떤 생산 결과를 나타날지 프로그램에 대한 단계. 투입, 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의하여 사용 지원, 안전 지원, 재정, 시설, 물질 등이 있다. 활동, 산출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 것, 가장 적합할지를 고려하는 것. 산출, 기관에 제공하는 제화 및 서비스, 프로그램의 지원 확보, 예산 프로그램, 지원 결정, 재정, 안전, 자원 확보 전략, 수립, 프로그램 홍보와 의사소통, 프로그램 예산 지원 등을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여기 보면 프로그램 실행 관리예요. 실행 계획 포함될 수 있는 사항, 내용 및 주요 사항, 책임자 및 책임 소재, 시간 및 활동 기간, 자원, 실행 기간에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도구, 칸트,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 일정표 등 총괄 진행표, 이런 것들이 그 실행할 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그러한 그 실질적으로 그 서류를 목표를 실제로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도구를 그래서 이제 뭐 사무실에 붙여놓는다든가 아니면 각 책임자들이 이 토대를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평가예요. 목표를 얼마나 잘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유를 찾아내는 과정으로 주로 무엇을 성취되었으며 효과성과 효율성을 위해 얼마나 비용이 들었나, 이게 답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평가가. 그래서 이 사회복지의 업무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의 종류는 공식적 평가와 비공식 평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질적 평가와 양적 평가가 있고, 형성 평가와 총괄 평가가 있고, 과정 평가와 성과 평가가 있고, 실적 평가가 있고,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 등이 있다. 예, 요거는 평가도 이제 하나하나의 이론적 배경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러한 종류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한 그 실질적인 이론은 또 구체적으로 배울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가 이제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프로그램 평가, 자원 투입, 활동, 산출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 투입은 프로그램의 의도하는 과업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지역사회 자원을 얼마나 들었는가. 활동, 프로그램의 과정, 도구, 개입, 방법, 목표. 또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해 해야 하는 과업, 일이죠. 즉 의도하는 프로그램 성과를 도출하는 위하여 행해지는 과업. 그 다음에 산출이에요. 결과를 한번 보는 거예요. 산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가. 이게 이제 숫자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프로그램 활동에 따라 지속적인 생산 또는 되는 것들을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달되는 서비스, 유형 서비스, 수와 양 서비스의 참여 인원 등 포함한다. 클라이언트의 태도, 지위, 기술, 지위 혹은 기능, 수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 단기 성과, 태도, 지식, 기술 등 변화. 장기적 성과는 클라이언트의 지위나 기능 수준의 향상에 줄을 이루.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자가 얼마나 토대로해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그가 취업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하는 것을 이제 장기 성과라고 보겠습니다. 카페라는 프로그램이 개발한 상호작용 모형 12가지 요소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또 온라인 활동 투 창단 분석이에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은 그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챕터 12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우리 공부를 다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보충 자료는 여러분들이 제가 또 찾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